우리 중대에 있던 선임이 육군 교도소에 간 썰이야. 뭔가를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닌데 육군 교도소에 갈 수 있더라. 시작은 별거 아닐 수 있었어. 페이스북에 군복을 입고 클럽을 간 걸 올렸더라. 그걸 장교님이 봤어. 장교님이 보급관님에게 제보를 했지. 이제 보급관님이 엄청 화나서 선임에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선임이 보급관님에게 누구세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라고 말했지. 보급관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지더니 복구하면 죽인다 하더라. 어떻게 내용을 다 아냐고? 저녁 점호할 때 보급관님이 스피커폰으로 전화했거든. 목소리가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었지. 다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었어. 이때부터 보급관님의 선임 조직이 계획을 시작했어. 이미 징계 서류 만드시고 인사병에게 복귀 날짜 확인하고 최대가 영창 15일인 거에 아쉬워하고 계셨지. 하지만 어떻게 교도소에 갔냐면 선임은 복귀하는 날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 제보를 한 장교님을 고소하겠다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징계 대기 중 행정반에서 여군 사진을 보면서 다음 휴가 때 연락한다고 번호를 모으고 있었지. 징계를 받기 전에는 대대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억울하다며 떼를 쓰고 징계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하고 행정보급관과 제보한 장교를 고소하겠다고 대대장님께 말했더라. 이걸 어떻게 다 아냐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행정반에서 상황병 근무를 서는데 심심한지 옆에서 계속 떠들더라. 내가 후임인데 어떡하겠어. 다 들어주고 진술서에 적었지. 며칠 있다가 징계가 영창 15일로 확정되고 선임이 항소한다고 해서 그린캠프로 넘어가서 대기하는데 그 선임이 그린캠프에서 죄목을 10개 넘게 만들고 헌병대와 1303에 억울하다는 글을 쓰면서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어. 그래서 재판장이 어땠냐면 후임이 증인 진술을 해야 해서 재판장에 직접 갔었어. 선임이 후임 진술이 틀렸다고 주장해서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볼 때는 틀린 게 없지만 군대에도 재판장이 있어. 허름한 교회 비슷한 건물에 재판장이 만들어져 있더라. 대신 변호사 빼고 다 군복이었지. 재판을 시작할 때 선임 측 국선 변호사가 재판장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감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시작했는데 죄목이 10개가 넘었지. 기물파손, 성희롱, 명령 불복종 등등 많은 잘못이 쌓여 있었더라. 군 재판은 무섭더라. 재판장님이 마지막에 군법은 재판에 있어 과하거나 감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합니다. 고 말하며 1년을 선고하고 끝났어. 자세한 내용을 풀 수는 없는데 선임은 그렇게 부대에서 볼 수 없었어. 헌병과 1303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창 15일 가고 끝났을 텐데 일이 이렇게 커지더라. 군대에서 링거 맞아본 적 있어? 그 경험이 정말 특별했어. 의무대에서 링거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곳에 의무병이 하사님, 제가 처음이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선 이게 인체 실험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 군대 의무대 병사들은 어떻게 뽑히는지 알고 있어? 의료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전공학과에 재학 중이면 의무병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공학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와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치기공 전공인데 치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대급 의무대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링거를 맞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왼손에 바늘을 5번 찔리고 오른손에 2번 찔린 끄대야 겨우 링거를 맞을 수 있었어. 선임이 옆에서 알려주면서 후임에게 시범을 보이는 걸 보니까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 이게 진짜 군대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 결국 의무병이 링거를 놓는데 이렇게 애를 먹는 걸 보면서 군대에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다음번은 없었어. 다신 오지 말라고 이러는 것 같았거든. 2등병이 2등별인 이유. 내가 하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수요일이었어. 매주 수요일마다 정신교육을 가장 안 쉬는 날을 즐기곤 했지. 다들 그랬잖아. 방송 시간에 맞춰 틀어놓고 모두 함께 쉬는 거였어. 병사들 생활관에는 간부들도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래도 교육은 진행해야 하니까 병사들이 적당히 떠드는 건 그냥 넘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상병과 2등병이 싸우기 시작했어. 일단 두고 봤어. 간부 앞에서 싸우는 거니까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군대에 오면 사람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아. 상병이 2등병의 부식을 훔쳐 먹은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 갑자기 2등병이 생활관을 뛰쳐나가더니 무슨 종이를 하나 들고 오더라. 이제 슬슬 중재하려고 나서니까 그 종이가 화장실에서 가져온 소원수리 종이더라. 상병에게 보여주면서 뭔가 해보겠다는 표정이었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 요즘 2등병들이 2등별이라 불리는 이유가 확실히 있구나 싶더라고. 중대에서 일진 놀이하던 가라전사 선임 휴가를 자른 이야기 들어볼래? 내가 일병 때 이야기야. 나를 이유 없이 갈구던 상병 선임이 있었어. 뭘 잘못했는지 말 안 해주고 불러서 욕만 하는 선임이었지. 그런 선임 있잖아. 자기는 안 하고 남들은 일 시키는 내로남불 일진 놀이하는 선임. 우리 부대는 전투 프로 2박 3일, 특급 전사 2박 3일 휴가를 쓸 수 있었어. 나는 인사과 행정개원이어서 중대별로 종합해서 대대급 명령을 내는 업무를 했지. 그리고 여기서 선임을 괴롭힐 힌트를 얻었어. 선임이 3차 연가에 특급 전사 포상 휴가를 붙여서 쓰는 거야. 나는 당연히 근거를 확인하고 명령을 내려고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 근데 근거가 없네? 선임이 전투 프로는 맞는데 특급 전사는 달성한 적이 없네. 나는 괴롭히는 선임이 휴가를 자르려고 바로 간부한테 말했지. 이때부터 1년치 휴가를 전수 조사하게 됐어. 내가 인사과 개원이잖아. 내가 1년치 조사했어. 젠장. 말할 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간부들 모르게 당연하게 돌려쓰던 공용포상 휴가였더라. 상병 이상은 다 3일씩 휴가 반납하고 날 괴롭히던 선임은 휴가 반납하고 악용했다고 징계받더라. 다들 후임 괴롭히지마. 끌려간 거잖아. 잘 지내자. 내가 훈련소에서 본 최고의 명장면? 내가 훈련소에 입소하고 둘째 주에 있었던 일이야. 훈련소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더라. 각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하는 곳이 훈련소였지. 그래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생겼지만 항상 추억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있을 때는 훈련소 취사장에서 젓가락을 못 쓰게 했어. 처음 입소하고 취사장에서 밥 먹을 때 주변을 쭉 둘러봤지. 그런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군대에서는 숟가락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돌려서 사용하잖아. 며칠 있다가 한 사람이 포카락을 뽑은 거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랑 우와 하면서 엄청 놀라더라. 매번 느끼는 게 군대에서 사람이 하향 평준화되거든. 스케이 다니다 온 사람들도 저러고 있는 걸 보니까 엄청 웃기더라. 다들 군대에서 이런 기억 하나씩 남아있지?
나는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했어. 다들 알지? 뭐만 고장나면 통신에 연락해라. 통신에 전화해라. 마법의 단어가 떠오르잖아.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야. 예를 들어 모니터가 안 켜진다고 하면 전원선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다시 켜면 되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래서 같이 다니는 통신간부는 현장에 가면 눈으로 욕을 하며 다니지. 보통 가는 곳마다 통신간부보다 짬이 높으니까. 그리고 다른 일을 못하게 전화를 계속 걸어 급하다고 부르는 거지. 하지만 보통 막내 하사가 현장을 다녀서 뭐라고 말도 못하더라. 그러다 초임 하사가 있는 현장에 가면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멘탈을 탈탈 털고 차에 타며 웃고 있더라. 내가 볼 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